좀 맛있다. 그만 있는 게 알아. 네, 시작. 그래서 그냥 어디까지 보이는 거야? 네, 밑에는 안 보이지?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AMB 그 데코레이션 찰흙을 가지고 독도를 지금 여기 독도가 이제 돼 있는데 이 독도를 한번 좀 조소 찰흙으로 이렇게 빚어갖고 독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분쟁이 심한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 독도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우리 그 한국의 상징처럼 돼 있는 그 독도에 대해서 한번 이 AMB 데코레이션 찰흙을 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찰흙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좀 하고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이 찰흙이 마르고 난 다음에도 계속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찰흙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코끼리라든가 뭐 이렇게 캥거루, 호박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좀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해 갖고 얼추 만들었긴 했지만 그 만드는 게 좀 덜 다듬어졌을 때 뭔가 이렇게 얘네들이 한 며칠 하루 정도만 지나면은 얘네들이 딱딱해지는데 다시 이제 그 스파츌라는 그 치과용 요 조각기가 이제 딱 그 미술 용도에 맞게끔 잘 만들어졌는데 그걸로 이제 요걸 좀 다듬기도 되고 이렇게 이제 긁기도 되고 뭐 좀 이렇게 이제 다시 얻는 거는 안 되지만 지금 요렇게 좀 다듬다가 여기 요 코끼리 같은 경우 요쪽 보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 요런 등짝에 뭐 약간 좀 덜 반죽을 좀 덜 손가락으로 덜 연하게 막 다듬어야 되는데 그걸 뭐 안 다듬은 상태에서 그런 허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요런 걸로 이렇게 다듬기 뭔가 좀 이렇게 좀 거치는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살살 하면은 이게 다 다듬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사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요걸 완성도를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손자죽이 많아갖고 그걸 아주 빤빤하게 좀 뭐 다듬고 뭐 그런 게 좀 좀 물렁한 상태에서 그런 어떤 미세한 다듬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게 마른 다음에 진흙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이제 막 갈라지고 막 이제 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만 요 찰흙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다듬기부터 좀 약간 조금만 더 보여줄게요. 이게 요렇게 요거 조각 요렇게 좀 이쁜 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살살살 이렇게 다듬을 수가 있어요. 다듬을 수가 있고 또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거치는 거를 뭐 좋아한다 뭐 그렇게 거치는 대로 하지만 약간 좀 조금만 더 정교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듬기 형식으로 하고 또 여기서 또 좀 어느 부분은 다듬기 정도가 아니라 뭔가 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여기서 이렇게 요거를 다시 여기 빵꾸난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이렇게 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도 되고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를 평탄 작업도 가능하고 이렇게 그럼 아마 그 마른 자리와 이렇게 좀 메꾼 자리가 아마 표시가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쪽 요 귀 뒤쪽도 그때는 바빠갖고 몰랐는데 보니까 여기에 좀 약간 빵꾸가 나 있어요. 그럼 그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흙을 누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또 약간 함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여기 요 코끼리 머리가 그럼 그 위에다가 약간 요거를 얹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좀 더 만지고 만약에 또 잘못
반죽이 아니라 좀 이렇게 요런 거는 좀 자꾸 잘 만져갖고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좀 여유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만져갖고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게 봤죠? 여기 좀 이렇게 붉은 색깔 있는 거? 아직 덜 마른 상태, 아직 안 마른 거죠. 마른 상태랑 덜 마른 상태랑 이렇게 이제 믹싱이 되니까 훨씬 좋아 보이죠. 아니,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다듬어져 보이고 깔끔해지기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더 정리를 하고 다듬고 그런 재료라는 거죠, 이게. 그래갖고 조금 또 좀 미진한 부분은 또 한번 또 아직 안 굳은 걸로, 요런 걸로 좀 이렇게 만져서 다듬어 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장점이 좀 있으니까 좀 했는데 뭐 망쳤어. 망쳤다고 해도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좀 다듬어 보기도 하고, 또 한번 또 여기에 뭐 조금 틈새 같은 게 있으면 또 요걸로 이렇게 또 살살 또 메꿔주고, 이렇게 메꿔서 면을 다듬어주는 역할인 거죠. 부드러운 거와 딱딱한 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메꿔지는 거니까 이쪽으로. 저도 얘를 뭐 그렇게 뭐 오래 사용해 보질 않았지만 좀 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만지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기계를 주로 막 어떤 거냐면 그런 이렇게 그라인더로 왱 해갖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주로 뭐 다듬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형식. 이게 주로 이제 워낙 이렇게 다른 것들은 마르고 난 다음에는 막 돌같이 딱딱해갖고 플라스틱 같은 단단해서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다듬기가 어려웠었던 거가 있었는데, 얘는 보니까 나는 이걸로만 되는 줄 알고 처음에는 요걸로 이렇게 다듬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요것도 뭐 잘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뭐 이런 거 아주 고운 거로도 또 해도 되고, 뭐 사포로 살살살살 비벼도 되고, 그런 거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완벽한 거를 뭐 원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한번 연습이라든가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다양한 걸 할 때 요걸로 미리미리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스파추 요걸로도 깎여. 이렇게 잘 봐요. 이게 어떻게 깎이는지. 딱 이게 약간 이제 어떤 지점토 성분이 들어가 있어 갖고, 나는 이게 이 기계로만 모양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요걸로도 딱 모양이 깎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 갖고 오, 괜찮은데? 아까 그걸 조금 한번 그냥 노는 시간에 한번 만져봤는데, 이렇게 깎여갖고 다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재료는 별로 흔치 않거든요, 사실은. 조금 비싼 것 쪽에는 이제 이렇게 기계적인 걸로 좀 다듬기 위주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싼 재료가 이렇게 사후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별로, 얘가 아주 제일 좋은 것 같은, 가격 대비.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이 끝났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얘를 다 말랐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조금만 더 다듬고 한번 완성도를 한번 높여보자 이러는 거. 요게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필요할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있어요. 물론 지금 독도 해야 되는데 독도 빨리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요런 게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사포로도 가능하고 이런 걸로도 다듬기를 처분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처음에는 조소가 되는 거, 주물러서 어떤 모양을 만들기가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각도가 돼갖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잘못됐으면 곧 조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소적인 측면 만들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조각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이게 조각도 할 수 그러니까 조소적인 측면으로 이제 막 주물러 갖고 모양을 만들고 또 그 모양에서 이제 다듬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조각도라든가 아니면 사포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동기를 갖고 해도 되고 뭐 원래 뭐 다 갖고 있으면은 두루두루 다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갖고 다듬기와 또 좀 더 틀린 것 수정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 그걸 좀 아셨으면 이제 이런 애들도 이제 이렇게 여기서도 잘 보면 이제 약간 얼굴 쪽이 또 약간 또 좀 이렇게 갈라졌어요 살짝. 그거는 이제 잘 반죽 충분히 주물러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뭐 괜찮아요. 또 다시 보수를 하면 되니까 살짝 이렇게 좀 살짝 메꿔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안 보여요. 그냥 진흙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 또 이제 구멍 여기도 목이 이제 딱 확실하게 달라붙으라고 여기도 한번 또 좀 눌러준다든가 이렇게. 그래갖고 조금 이제 갈라진 데들을 먼저 그러니까 그냥 요걸로 끝났으면 사실은 이거 쟤가 뭐 이래 이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다 메꿔져. 그러니까 이걸로 끝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걸로 다시 또 시작해서 또 한번 작품을 만드는 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보완 수정이 가능하다. 요거를 이제 요걸로 한번 얘기를 하고 좀 금강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맨지면 다 되게 돼 있는 거고.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좀 더 맨지고 또 하면은 또 괜찮아지고 그런 측면으로 이제 요거를 한번 살짝 한번 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또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싶냐면은 요게 이제 말라 갖고 이제 또 요 상태의 어떤 느낌으로도 괜찮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 독도를 뭐 요거는 이제 아마 뭐 3D 조각기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나온 제품일 수 있거나 아니면 가다가 떠져서 이제 이렇게 나온 제품이라서 요거는 칼라링을 위주로 하는 그런 어떤 독도 모형이고 또 요걸 보고 이제 독도를 만들어서 또 독도가 만들어진 어떤 이 조소를 가지고 또 칼라링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요런 애들 요런 뭐 이렇게 요거 자체로도 이제 작품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요걸 여기에다가 또 칼라링을 또 이렇게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갖고 칼라링을 해도 아주 좋다는 거죠. 그 나름의 어떤 요 코끼리의 어떤 질감이라든가 뭐 회색 톤 속에서 이렇게 막 주름진 거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재미있게 그림으로 그려서도 재미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이제 일단 요거를 가지고 일단 만들기를 하고 요 상태로 요 독도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좀 시간이 나면 요거를 아크릴 물감으로 또 이렇게 조감도 형식으로 칼라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이제 바다라고 치고 여기가 그 위에 이제 이 독도가 이제 그 동도 동쪽 섬과
서쪽 섬 이래갖고 두 개의 섬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섬이 있으면서 그쪽에 이제 저 앞쪽이 동도.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그 높이가 한 98m? 요 앞에가. 그래갖고 이 98m 요 자리에 이제 일출봉이라고 옛날에 이제 이름이 졌었는데, 그 2012년부터인가 그 우산복, 이게 원래 이 독도가 우산도라고 이제 옛날에 삼국시대인가 그때 이제 지어진 건데, 그거 때문에 이제 우산봉으로 여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게 돼서, 이제 여기가 이제 98m 되는 동도, 동쪽의 섬이라고 하는 그 우산봉. 2012년부터 이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부르시면 되고요. 요쪽 동네를. 선생님 말투가 정말 매력 있다고. 계속 처음 듣네. 자상한 강의 재밌다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래갖고 이 동도 쪽에는 아마 이제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옛날에 그 어떤 막 한참 뭐 일본이 독도가 지낼 거라는 둥 막 이럴 때 그 어떤 오래된 그 흔적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등대 흔적이 있었던 걸로 해갖고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여기 등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살았다는 그런 그 증거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 자기네 거기다가 교과서까지도 초등 고까지 그 교과서에까지 해놨는데, 이게 그게 뭐 100주년 무슨 뭐 다케야마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뭐 100주년이 되면 지금이 2016년. 네. 그러면 1916년인가? 1916년, 2016년. 100년 전. 그러니까 그때 100주년이라는 그 진해 그 점령할 시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지네가 마음대로 뺏어놓고 이제 와서 또 이제 달라는 거 비슷한. 그러니까 뭐 그거 괜히 이거 또 한다고 또 그 독도에 대해서 또 공부 좀 했잖아. 근데 괜히 막 그 열이 받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이 여기가 이제 동도, 동쪽 섬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그게 일출봉이라고 했는데, 왜 일출봉이냐면, 이 서도에서, 서쪽 이 섬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 동쪽 섬, 일출봉 요 제일 98m짜리 높은데, 여기에서 일출이 네. 딱 그냥 해가 떠오르는 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 이렇게. 그 느낌이 너무 멋있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산도로 이제 우산봉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거가 있고, 그리고 이쪽 섬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168.5m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대한봉이라고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영유권이라 그러나?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봉이라고 이제 여기를 또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지면서 이제 좀 더 그걸 뭐라 그러나 이제 그 영주권적인 개념이 확실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 어민들이 사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쪽에 촛대바위라는 게 또 살짝 있고, 그리고 요 앞쪽에는 요쪽에는 또 뭐 코끼리바위인가 무슨 코끼리 그런 게 있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설명도 해가면서 해주면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애국심도 이게 고취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아주 배울 만한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좀 저희가 이제 아마 저도 이제 요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3D로 돼 있는 것들이 있나 잘 봤더니 생각보다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래갖고 제가 뒤져본 결과 여기서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된 독도도 있고, 뭐 멀리 이제 배 타고 와서 이렇게 보는 그 독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엔 독도에 이제 뭐 일출봉, 그 당시에는 일출봉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2007년대 때인데 2012년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우산봉이라고 되고 대한봉이라고 되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따 조감도 할 때 이제 필요한 그 사진으로는 아주 이쁘게 잘 나온 사진이고, 이렇게 조감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요걸 3D로 쫙 보면 아마 이제 여기 이 느낌이랑 아마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여기가 선착산이 저쪽이면은 요렇게 보여지겠는데, 이렇게. 요런 정도의 느낌. 이렇게 보면 비슷하죠? 그래갖고, 여기는 정면에서 본 그런 장면인 거고. 그러니까 요런 거를 두루두루 이제 보고,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이래야지 이제 요걸 3D라는 그 느낌으로 이제 요거를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건, 약간 3D 사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요래갖고, 어쨌거나, 한번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갖고 놀아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독도 요 모형도 보고, 요 모형으로도, 지금 제가, 요쪽 동네를 하고 있으니까, 요쪽 동네에 대한 그 느낌을 이제 안 내는 거죠, 이렇게. 이게 꼭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독도가 생겼구나. 이런 느낌. 그래갖고, 이제, 아이고. 괜찮아. 뭐,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해갖고, 조금씩 이제 만져가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한봉이라고 그래갖고, 그 느낌을 낸다든가.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조소 용구가 또 몇 개 또 있어갖고, 그런 걸로 조소 용구로 해서 이제 이 절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뭔가 어떤 깎아지르는 것 같은, 이게 주로 한 태반이 다 사실은 절경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독도 만들기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응? 독도 만들기 한번. 그렇지. 자세히 보여드려야지. 네. 이게 화방대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도 만들기라는 모형 재료인데요. 이제 이 재료 위에다가 채색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 모형을 보고 또 한 번 점토로도 하고. 네,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칼라링도 하고. 네. 네. 칼라링도. 그리고 또 이 점토가 또 마르면 또 여기다가 또 한번 공부한 거를 또 한번 복습도 해보고. 그런 다양한 종류로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일단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같이 옆에 있으면서 또 독도 지도를 또 같이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요즘은 웬만한 집안들이 다 복사기 기능이 다 있어갖고 금방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독도 지도를 같이 펼쳐 놓고, 여기가 이제 대한봉이구나. 여기가 이제 솥대바위고 무슨 코끼리 바위도 있고, 뭐 어떤 나름 또 그거에 대한 또 유래된 어떤 섬들도 있고, 이게 섬도 이 두 섬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요 동네에 처음에는 한 80몇 개인지 알았는데 한 122개인가? 섬이 122개 정도가 더 있고, 그리고 무슨 암초라 그러나 뭐 이렇게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애들, 그냥 그걸 섬으로 이제 보기도 애매한 그런 애들까지, 그러니까 그런 암초급 애들이 한 70몇 개쯤 된다 그러고, 그 저도 이거 이번에 이거 만들기를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지금 알게 돼서 지금 저도 같이 지금 이제 재밌게 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요게 있으니까 조금씩 돌려가면서 그 어떤 섬의 그 위치라든가 이 상황을 같이 저쪽 동네가 이제 어리 동네겠구나. 여기가 이제 동도 쪽에 또 요쪽에 또 등대가 있는 자리가 있구나. 요런 걸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얘를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섬도 사실은 이게 123개 되니까 언제 그 123개를 다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느낌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 독도에 대한 그 애정을 한번 이제 보이자 이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앞쪽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같이 돌려가면서 이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돌려서 이쪽에 또 섬 몇 개 더 있네. 섬이 아니라 이제 같이 그 이렇게 붙어 있는 또 다른 섬, 또 그런 걸 또 조금 큰 애들은 좀 안 넣어줘야 돼요. 나중에 삐져갖고 또 뭐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이제 조그마한 애들은 아직 뭐 이렇게 대충 이제 뭐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바위 절경 모양을 좀 약간 뾰족한 터치로 이렇게 내려주고, 약간 뭐 새끼손가락으로 조금씩 만져줘도 되고요. 그래갖고 뭐 요쪽에 이게 좀 이렇게 섬이 좀 이게 바다가 좁아서 여기에 솥대바위도 있고 막 있는데, 개를 좀 이렇게 개를 만지다 보니까 이 바다가 붙어버리네, 서로. 여기도 원래 요 거리가 꽤 되는데, 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무슨, 요쪽, 동도, 요쪽에 여기가 이제 무슨 통키바위라고 있어요. 통키라는 게 원래 외래어인데, 그 통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 밧줄을 저 바위 언덕까지 딱 이렇게 올려갖고, 거기에서 이제 밥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요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딱 그 어떤 기중기라 그러나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들어 올렸다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통키로 해서 했다. 이래서 통키바위라고 이름 지어진 데가 있고, 아주 그 이름으로 이제 해갖고 진해바위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진해가 아니라 거기 이렇게 옛날에 어떤 지혜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무슨 앉았었다, 아니면 거기에서 미역을 땄었다. 이래갖고 이제 지혜라는 사람이 미역을 딴 건데 진해로 이제 바뀌어갖고 이제 진해바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들의 어떤 명칭들이 오해로 인해갖고 바뀌어진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 그걸 지금 다 이제 수정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독도에 현재 주민이 2분 계시대요. 주민이 이제 김성도라는 선장님이랑 아마 부인인지, 이렇게 이제 그 2분이 거기서 이렇게 그 주민업까지 다 글로 옮겨져갖고 독도 주민 1호, 2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러더라고요. 독도수비대 경찰들도 있지 않나요? 네, 이제 그러네요. 그건 이제 좀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서로 오고 가고, 교대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여기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주장창 있을 사람들인 거고, 주민이니까. 그래갖고 뭐 조금 이렇게, 별 모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조금 다듬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아까 좀, 잘 안 닮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명암이라든가 이렇게 빛을 받으면, 바위들이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 같은, 독도에. 그런데 요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